안녕하세요. 잘 싸우는 변호사 대련의 김범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코맹맹이 상태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 감기가 요즘에 굉장히 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기사가 떴어요. 입대한 지 3일 만에 사망한 훈련병이 있고 이제 올해 이제 초중순쯤에 9일 만에 사망한 또 훈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서 문제는 과연 어디가 있고 왜 자꾸 이런 사망 사건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켜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징집률이라고 하죠. 징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군대를 당연히 다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적절한 인원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굉장히 오늘 이제 뜬 기사 같은 경우에도 입대한 지 3일 됐는데 훈련병이 찜걸음하다가 숨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CPR도 하고 했다는 건데 사실 일반인의 생각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군대 훈련을 충분히 마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병무청에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훈련소 들어와서도 당장에 이제 뭐 신체 검사나 간단한 것들을 하고 3일차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 끝나고 이제 막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사망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훈련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밖에 해석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병을 숨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뭔가를 쥐고 뛰었다고 해서 막 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자체는 당장에 어떤 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제가 또 사건을 찾아보니까 또 9일 만에 또 죽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지금 사건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뭐 훈련소에서 완전군전 힘뛰기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죠. 그래가지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중대장한테 10년, 부중대장한테 7년 구형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훈련병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훈련병이잖아요. 육군 훈련소장님이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육군 훈련소에서 완전군장 찜뛰기 특수부대냐라고 이렇게 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셨어요. 완전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당장에 시작하자마자 완전군장을 시키고 찜걸음을 시켜버리면은 특수부대 훈련 정도하고 같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규정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체력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군대 내부 분위기가 당장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많이 요즘에 군대 좋아졌다 얘기를 하는데도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너는 완전군장 안 해? 나는 완전군장 할 수 있는데 넌 약하구나. 어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체력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좀 군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군대라는 곳이 전투를 위해서 이제 육성을 하는 곳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강압적으로 해서 빠박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 그 역량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뭔가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2024년도에 이제 국감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사망했던 사고들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당장에 여기 이 비율 중에서 한 80%, 90% 이상이 다 자살이에요. 저도 군검사로 있을 때 3년을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사망 사건이 무조건 나요. 그래가지고 총기로 자살을 한 사람도 봤었고 목을 매서 자살한 사람도 봤었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군대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걸 견뎌내기가 힘들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뤄질 수 있는 건 많아요. 뭐 이거를 잘못 관리한 어떤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가 있을 테고 또 다른 거는 국가배상 청구라고 해서 국가에다가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훈련 중에 이제 죽었다는 부분을 인정해서 국가 유공자나 국가보훈 대상자로 이제 지정이 될 수가 있고 사실 뭐 유가족들한테 어떤 것도 다 위로가 안 되겠죠. 위로가 안 되고 보상금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보상금을 얼마를 받는다고 한들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병무청의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모병을 하고 징집을 할 때 정말 괜찮은 사람들만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전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대를 뺄 수가 있었어요. 군대를 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고 그게 악용되다 보니까 군대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놈도 약간 징집이 돼서 가는 건데 사람들의 반응이 여성 징병제를 빨리 도입해라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어가지고 이건 뭔가 남녀 문제로 너무 많이 싸우는 분야인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곳에서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징집제를 다 하죠.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에 보내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자에 대해서만 징집제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모자란 거를 여자로 채운다는 거는 징집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군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좀 늘릴 수 있다고 하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관심병사가 하나 생기면은 이 인원을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때문에 부대 전체가 마비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신경들을 써야 돼요. 그럼 이런 친구들을 차라리 아예 군대로 데려오지 말고 차라리 이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는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모집병제가 좀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이거를 지금은 왜 이렇게 약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옛날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강하신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자랐던 이제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휘 보고 체계를 통한 어떤 보고가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먹혀요. 그럼 군인권센터라고 공식적인 조직은 아닌데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전화를 하셔도 되고, 국방 헬프콜이라는 게 있죠. 국방 헬프콜에 전화를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나면은 확실하게 문제가 좀 빠르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들, 그리고 뭔가 부당한 어떤 일들을 당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권리들을 좀 충분히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징병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모집병제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애도의 표현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법률사무소 대련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